안녕하세요. 성훈이 나래샤TV입니다. 21일 특징 종목과 함께 다음 주 관심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6 자리에서의 매매 팁 한 번 더 체크할 텐데요. 자, 항상 강조드리는 중요한 위치 306 자리에서는 종목 변동성이 크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방향을 위로 잡을 때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고, 뭐 롤러블, 디스플레이 뭐 이런 관련한 종목이긴 한데, 자, 최근에 없던 거래가 생기면서 306 그리고 481선 까지 같이 있는 장기 이평선 자리를 한번 터치했다가 밀고 내려왔어요. 근데 거래는 없죠. 거래 없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뭐 내려올 때마다 제가 매수를 계속하자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주더라도 확인되는 위치에서 손절 짧게 잡고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매번 강조드리는 그런 타이밍. 자, 이런 6,500원 위에서 올라갈 때 손절 잡고 매매가 되었다라면 또 이렇게 상한가 멋지게 올라가는 이런 타이밍도 잡을 수 있었고요. 항상 거래량 움직임 잘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스 마찬가지예요. 야스는 이때 이제 306 돌파는 못했지만 없던 거래가 생기면서 306 한번 터치하고 이런 저항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계속 잘 자리를 붙여 놓더니 금요일날 거래가 강하게 터지면서 306 그리고 481선까지 넘는 강한 움직임, 여기 앞서 고점 자리까지 터치하면서 720선 부근까지 꼭지를 올리고, 자, 요 종목이 또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 이런 올라가는 타이밍들 잘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맵신도 마찬가지 306 자리를 돌파하면서 이때 이제 목요일 거래가 없이 눌러놨다가 다시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금요일날 상한가 마감을 하고요. 큐라클 같은 경우에도 306 자리에 붙여놓고, 자, 도지로 목요일날 거래 없이 딱 마감을 했죠. 항상 유심히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큐라클 또한 장중에 또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준 이후에 또 윗꼬리를 남기면서 내려오는 움직임, 그래서 단타 종목도 306 자리에서 찾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한빛소프트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체크를 해보세요. 자,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670원 계속 저항으로 못 넘어가더라라고 했었던 자리를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306 자리까지 돌파하는 또 거래가 늘면서 강한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거래 없이 살짝 눌러놓고요. 여기서 다시 방향을 위로 잡는다라면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음 주에 보고 있는 종목이고, 자, 녹십자 MS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앞에 우선 거래 들어오면서 한번 끼 있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 306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지 않고 있죠. 21선 지켜주고 있는 움직임에서 다시 한번 이런 4,800원 이런 자리를 올라올 때 거래량과 함께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KT 알파도 마찬가지 관점. 어떤 거래가 생기면서 강한 슈팅, 지금 306 아래에 내려와 있지만 다시 한번 방향을 돌려주면서 올라서는 이런 타이밍이 다음 주에 나오는지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캠트로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선은 이 종목은 거래가 터졌고 금요일날 좀 자리를 지켜주죠. 거래 없이 자리를 지켜주는데 여기서 거래가 살짝 나오면서 방향을 위로 잡는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앞서 고점 이런 자리까지 한번 또 익절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 보면서 다음 주에 좀 방향을 위로 잡는지 또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종목이고요. 그 외에 또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삼화전자도 있죠. 이미 수요일 날 거래가 터지면서 306 한번 터치했었던 종목입니다. 목요일이죠. 거래 없이 살짝 음봉으로 눌러놓은 이후에 금요일 날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306 강하게 돌파하는 상한가 움직임이 보여졌고요. 삼화전자가 상한가로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 또 따라가는 종목 삼화전기도 481선까지 넘는 움직임. 자, 이때도 이제 306 계속 장중에 터치만 하고 넘지 못했었던 자리, 자, 수요일날 거래 나오면서 한번 같이 움직였었고요. 마찬가지 목요일날도 거래 없이 눌려준 이후에 장기평선 돌파할 때의 강한 움직임, 같이 삼화전자와 함께 삼화전기 움직임 다음 주에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관련한 종목들, 자, 이제 뭐 비대위원장 그때 이제 목요일날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좀 재료 소멸로 꺾이고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선 DTNCRO가 상한가로 다시 올리면서 이제 앞서 고점 자리까지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넘보기 위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이 자리를 치고 가는지 또 궁금한 종목이고요. 그렇다고 한동안 관련한 종목들이 뭐 다 오른 건 아닌데 좀 금요일날 의미 있게 움직인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DTNCRO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DTNC도
월요일도 21%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지금 방향을 위로 잡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또 같이 DTNCR와 함께 같이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도 우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자리 지켜주는 움직임, 그 외에 이제 정책주 관련해서 우리 보고 있었던 오픈롤, 우리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지 반등 보는 36일선 그 자리를 아래 꼬리 콕 찍고 나서 8% 상승으로, 자 거래는 크게 없는데 우선 21선 이런 자리를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그럼 12,700원, 최근에 또 12월 들어서 넘지 못했었던 가격을 돌파하려는지 다음 주에도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말에 아직까지 뭐 지금 한 이틀 정도 특별한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지금 특별한 본인이 발언하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말에 혹시 또 관련한 뉴스나 또 다음 주 또 어떤 또 이제 앞으로의 뭐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올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뉴스 잘 체크를 하면서 관련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픈론과 함께 또 엑스페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아래로 306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내려오는 120선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지 여부 관심 있게 또 이런 한동훈 관련한 정책주들 흐름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익큐브가 또 최근에 306 자리 저항이었었고 밑에 121선 지지되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지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 그리고 지난주에 강한 움직임 보였었던 종목이죠. 자, 3거래일 수목금 단일가 거래로 눌려놨지만 481선 이탈하지 않고 금요일날 다시 한번 좀 종가 자리를 살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에서 4% 정도 상승 움직임을 보였어요. 자, 2,600원 돌파하면서 다음 주에 올라서는지 또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관련한 종목들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속 또 신당 창당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관련 뉴스와 함께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는지, 넥스트아이도 거래 들어와 있고요. YBM넷도 마찬가지 거래가 한번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저항 자리, 이런 장기 이평선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있는 움직임, 우선 21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와 함께 또 거래량 늘면서 방향을 위로 잡는다라면 이준석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홍정욱 관련한 종목이다라고도 했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현기차 움직임이 좋죠. 또 본업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홍정욱 관련한 이슈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 또 지지되는 자리에서 앞서 고점 여기 8,000원 넘어서를 장대 양봉으로 올라서는 움직임 지난주에 체크를 했는데, 금요일날도 앞서 고점 자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로 마감을 합니다. 계속 추세 잘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우리 이때 이제 올라올 때 거래량과 움직임 보면서 계속 강한 움직임 체크를 했었던 그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아래 위로 많이 흔들어놨죠. 아침에 많이 밀렸어요. 마이너스 한 14%까지 밀렸지만 장중에 또 강하게 올라서면서 또 플러스로는 15%까지 올라오는 움직임.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이제 종가 부근에서 좀 관심 갖고 보면서 살짝 접근을 하고 살 때 또 21,000원에 이미 걸어놨죠. 근데 거기를 돌파하면서 올라갔고 다시 그 자리를 깨고 내려올 때 이미 좀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장기평선 자리에서의 움직임, 삼성출판사가 목요일날 이미 좀 상한가를 가면서 끼를 보였는데 금요일날 정말 아래로 많이 흔들면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따라가는 종목이 또 토박스 코리아였죠. 역시나 또 306 자리, 그러니까 저도 삼성출판사가 이런 움직임을 만들고 꺾어 내려올 줄 알았는데, 토박스 코리아 보다 이제 삼성출판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역시나 또 대장이다 보니 또 이제 장기 평선을 한 번 더 치고 가는 움직임 더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종목은 저항 자리까지만 콕 찍고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고요. 두 종목 흐름도 계속 또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신규 종목들 움직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에코아이도 지난주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수목금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날도 7% 상승을 하고요. 좀 눌려주면서 또 21선 이런 자리에서 좀 기회를 줄런지 흐름 잘 살펴봐야 될 듯 합니다. JMB도 마찬가지 지난주 계속 양봉을 보였죠. 월화수목금, 그리고 21선까지 새로 생긴 21선까지 안착하는 움직임으로 흐름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우리가 이때 이제 21선 우리 주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잘 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앞서 고점을 수요일날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섰고 목요일은 거래 없이 살짝 음봉으로 눌렸지만
조금 더 눌려주기를 바랬는데 금요일날 다시 방향을 위로 돌리면서 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물론 위로 방향을 잡으면서 또 추세를 이어가는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 코어라인 소프트. 자, 코어라인 소프트는 계속 이제 의료 AI 쪽 중에서도 계속 좀 강조드리는 이런 종목이고요. 지금 24,650원 요때 못 넘었었고요. 요때 못 넘었고 그래도 21선 마찬가지 요 종목도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에서 잘 보자라 말씀드렸을 때 요 자리를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섰죠. 자, 그리고 제가 요때 이제 요날 방송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조금 내려와서 2,500원, 25,000원 이런 자리 손절 잡고 좀 내려오면 기회를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그 기회를 주지 않고 방향을 위로 잡을 때 이게 좀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서 쫓아 들어갔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앞서 이때 상한가 부근까지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밀리지 않고 금요일 날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종가 7%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 이 종목도 흐름 꼭 잘 살펴보시면서 잘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종목, 그 다음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도 앞서 고점 자리를 딱 터치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이 종목도 여기를 넘어서는지 이런 49,500원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5만원 안착하는지 여부가 다음 주에 중요한 종목입니다. 자, 큐로셀도 우리가 21선 돌파하는 움직임 체크를 하면서 밀리지 않고 지난주에도 계속 좋은 흐름, 금요일날 도지로 쉬고 있지만 또 이런 앞서 고점 이제 상장하고 난 이후에 고점 35,000원 자리를 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 종목이죠. 자, 레뷰 코퍼레이션입니다. 자, 목요일날 이미 강하게 올라섰는데 금요일날 앞서 고점 자리까지 돌파하는 20% 넘는 상승,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요. 좋은 흐름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시간에서 7.8%까지 또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여줘서 다음 주에 또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 또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노 시뮬레이션도 이 종목도 앞서 고점을 돌파하고 목요일 금요일 도지로 거래로 밀리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펜텍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거래량 때문에 얘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런 121선 기준에서 금요일은 121선과 21선이 딱 있는 자리를 아래 꼬리 찍고 우선 도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탈하지 않는지가 중요하고요. 또 거래량 들면서 방향을 위로 잡는지 잘 보시도록 하고 또 앞서 고점 자리 이때도 이제 고점 이런 가격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파도도 살짝 봤어요. 그럼 거래가 좀 늘지 않다 보니까 앞서 고점 자리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금요일날 또 좀 종가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좀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딱 저항 자리에서 마감을 합니다. 이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시가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치고 갈 수도 있고요. 또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면서 밀려 내려오고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면 어쩔 수 없고 또 이제 좋은 타이밍이 나오는지는 또 거래량과 시가 움직임 보면서 다음 주에 좀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외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또 연중 신고가를 또 갱신하면서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가 1.2% 상승을 하면서 76,000원 부근에 또 종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14만원 음봉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14만원 밀리지 않고 안착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아침에 좀 치고 가는 듯 했지만 음봉으로 밀려주는 움직임, 반도체들이 또 좀 아쉽게 좀 금요일 움직임을 좀 이쁘지 않게 자리를 만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좀 그 목요일 날 이미 시간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갭으로 떴었죠. 그러면서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윗꼬리를 또 역시나 길게 남기면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뭐 이미지스도 마찬가지 움직임으로 목요일 날 좋은 흐름을 만들어 놓고 윗꼬리를 만들었지만 시간에서 엑시콘과 같이 또 좋은 가격을 시간 외에서 만들어 놓고 금요일 날도 움직임을 보였지만 종가는 또 이쁘지 않게 우선 마감을 했고요. 태성도 마찬가지예요. 태성은 이번 주에 눌림 자리에서 계속 잘 유심히 요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고점을 치고 가면서 좀 기대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또 윗꼬리를 남기면서 종가 좀 거래가 나오면서 종가까지 아랫꼬리로 없이 좀 이쁘지 않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 더 내려오는 이런 타이밍을 좀 천천히 기다려 봐야 되는 이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 외에 네오셈도 우선 음봉으로 밀리면서 또 다음 주 움직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고점 자리라 말씀을 드렸죠. 우선 또 얘는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도지로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에 과연 또 이러면 29,000원 이런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설지 여부 조금 더 확인하면서 봐야 되고요. 앞에 또 거래 들어온 이런 종목들 또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칩스앤미디어도 생각했던 이런 앞서 고점 자리를 터치하는 듯 했지만 음봉으로 좀 내려왔고요. 자, 그러면서 가오칩스가 그 금요일 날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목요일 날 거래가 생겼죠. 생기면서 우리가 지지 반등 보는 36일선 자리에서 종가를 21선 위에 안착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금요일 날 시가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앞서 고점 자리까지 거래가 터지면서 강한 움직임으로 종가 20%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눌려주는 타이밍 나오는지 잘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 외에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앞서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 윗꼬리로 앞서 고점 아쉽게 마감을 했고요. 자, 플러스로 올라서는지도 봐야 되는 이런 종목이고요. 물론 반도체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우선 뭐 시간에서 움직임들이 세게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의 반도체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우리 121선 기준으로 또 보는 또 거래가 생기면서 한번 움직임, 자람 테크놀로지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11.5% 좋은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외 한양 디지텍도 이렇게 가격 체크해 놨었던 저항 자리를 한번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양봉으로 우선 밀리지 않는 3.6% 마감인데 이 자리 14,600원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다음 주에 중요한 종목입니다. 마찬가지 거래 들어온 이런 종목들이 눌리면서 방향을 잡고 또 중요한 가격대 돌파하는 타이밍 잘 보시도록 하고요. 아직 단일가 거래 중인 어버브 반도체, 그다음에 고영 이런 종목들도 단일가 이후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꼭 잘 봐야 되는 최근에 강한 움직임 보여진 종목들이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고점 자리에서의 종목 중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종목 하나가 이제 시노펙스였죠. 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거래 때문에 그래도 밀리지 않고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요 고점을 돌파하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다가 여기 4,700원, 800원 요 가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 종목 왜 이렇게 찔끔찔끔 가나 51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한번 윗꼬리가 생기더라도 한 번은 슈팅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슈팅이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장중 고점이 한 23% 넘는 상승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아래에서 매수됐었던 부분 우선 좀 매수가가 좀 낮기 때문에 좀 거래 들어오면서 올라갈 때 조금 더 따라 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VI에서 좀 매도를 많이 해놨습니다. 상한가까지 갈까 싶어갖고 좀 비중을 많이 줄여놨는데 운 좋게 이제 거기가 거의 좀 고점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윗꼬리를 남기면서 종가 11%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또 다음 주에 어떤 흐름 보여질지 조금 궁금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소량만 두고 조금 여유 있게 한 번씩 체크하면서 들여다보려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제 5일선 이격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은 5일선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우선 도지로 마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랑 이제 또 고점에서도 수급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 신규 종목들 흐름 계속 다음 주에도 체크를 하셔야 될 듯 하고요. 카페24도 우선 밀리지 않고 마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 외에서 이제 경고가 풀리는 이런 또 이슈와 함께 이번 주에 좀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뭐 밀리지 않고 자리를 잘 버텨줬죠.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시간 외에서 이미 6%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치고 가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알테오젠 앞서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목요일 움직임 이후에 크게 밀리지 않고 도지로 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잘 체크를 해줘야 되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조금 더 한 번 더 내려와서 좀 비중 좀 늘렸으면 하는 이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죠. 앞서 고점 중요한 가격대에서 금요일 날도 밀리지 않고 방향을 위로 잡으면서 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 그 다음에 손오공도 계속 또 흐름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도 계속 강한 움직임 보였었죠. 금요일 날 이제 5일선 이제 또 살짝 눌러주는 움직임인데 계속 움직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LS 전선 아시아가 자, 지금
앞서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고 금요일날 뭐 7% 밀리긴 했지만 거래가 없어요. 거래 없이 살짝 눌려놓고 이런 2만 원대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음 주에도 꼭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LS전산 아시아가 그런데 또 시간에서 이미 한 또 5.5%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플러스로 올라서면서 앞에 고점 가격 이런 22,5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 유심히 잘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흥하해운도 우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4.6% 상승으로 다시 한번 또 방향을 위로 잡는 듯 보이지만 이 종목도 이제 계속 이제 뭐 해운 물류 이런 지금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잘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뭐 해운주 중에서는 우선 끼가 제일 있습니다. 그리고 HMM은 뭐 또 이제 각자 개인의 그 회사에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할인 움직임과 함께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대응되시는 분들은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우선 흥하해운 우리가 워낙 또 아래에서부터 요때 눌림 자리에서 반등 그리고 요때 481선 자리에서 반등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눌릴 때도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보자라고 하면서 지난주에도 또 강한 움직임 보여준 뭐 저한테는 꽤 또 좋은 타이밍마다 잘 또 좋은 기회를 줬었던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계속 또 애착 가는 종목이라 흐름 놓치지 않고 계속 좀 체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LB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거래 나오면서 강한 움직임 또 양봉으로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기에 다음 주 흐름 체크를 해서 보려고 하고요. 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서 고점 부근까지 좀 거래가 늘면서 좋은 흐름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지금 8.3% 상승을 하고요. 금요일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수가 그닥 좋았었던 부분도 아니고요. 하락 종목이 많으면서 시장 뭐 그닥 좀 어수선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움직임 만들어준 종목들은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서 또 고점 자리 부분까지 또 방향을 위로 잡는 종목들도 잘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왜 또 눌렸을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걸 또 끊었다가 다시 한번 연결하느라고 시간만 많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자, 한올 바이오파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고점 부근 터치하는 움직임에서 넘어서는지 여부도 잘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현더 오토웨버 마찬가지 앞서 고점 자리를 목요일날 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섰고요. 금요일날 거래는 없지만 밀리지 않고 자 매미봉 자리를 잘 붙여놓으면서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추세 이어가는지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보령도 흐름 계속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000원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과 함께 또 방향을 위로 잡는지 여부 이 종목도 또 비중 많이 싣거나 또 너무 욕심냈다가 또 이렇게 한번 또 장중에 슈팅 주고 바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앞서 고점 자리를 거래 터지면서 이런 장기 이평선 자리에서 한번 상승하고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제일테크노스 마찬가지 거래 때문에 보고 있지만 종목도 좀 방향을 위로 잡으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이 또 한번 올라오면 강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흐름 여러분들 각자 체크하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GI 이노베이션 우리가 121선 자리 종목으로 보고 있던 종목들 흐름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GI 이노베이션 마찬가지 JW 중화제약도 핑크색 121선 이탈하지 않고 5일선 따라가고 있는 움직임 CTC 바이오 목요일날 장대 양봉으로 121선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날도 4% 상승을 하면서 방향을 위로 잡고 있고요. 신테카 바이오 마찬가지 목요일날 121선 터치한 안착한 움직임 체크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금요일 날도 3.4%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여줬고 애경케미칼 마찬가지 121선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 306 올라오는 움직임 체크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번 주에 또 이런 13,000원대에서 지금 16,000원까지 강하게 올라왔고 거래량 그리고 또 기관 순매수 이런 부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잘 보자라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덕양산업도 121선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때 한번 터치를 하고 올라와서 121선 자리에서 이때 이제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계속 좀 끼 있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21선을 또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날 다시 한번 자리를 살려 놓죠.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올라가는지 여부를 또 다음 주에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거래가 또 한번 실린다라면 장중에 또 어마무시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대응되시는 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SL도 121선
돌파하면서 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고, 금요일날 거래가 없어요. 거래 없이 음봉으로 살짝 쉬고 있는 움직임. 지니언스도 1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잘 봐야 되는,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앞서 고점까지 터치한 좀 끼 있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12,000원 이탈하지 않으면서 방향을 위로 잡는지 보고 있습니다. 자, 화신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한번 올라섰고요. 금요일날 거래 없이 쉬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거래 늘면서 위로 올라가는지. 자, 휴비츠는 요때 기억하세요. 요때 이제 306짜리 지지되는 움직임에 거래가 한번 터졌고 움직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지금 121선 자리까지 금요일날 자리를 붙여놓죠. 자, 요 19,000원 121선 돌파하는지 여부 다음 주에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바이오다인도 121선 자리에서 13.6% 금요일날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은 움직임으로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종목이고요. 보로노이 마찬가지. 금요일날 목요일 금요일 거래 늘면서 금요일날은 종가로 또 121선 자리에 안착하는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자, 밀리지 않는지 여부 시가와 함께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306 자리에서의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 메이슨 캐피탈입니다. 제가 동전주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306 올라오는 자리에서 유심히 잘 보자라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날 앞서 고점 자리까지 터치하는 움직임 봤었던 종목이죠. 자, 금요일날 시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요. 아랫꼬리로 또 이제 5일선 콕 찍고 나서 방향을 위로 잡더니 동시호가 때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시간에서 또 상한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또 481선 요 자리 이제 위에서 스타트를 하겠죠. 자, 시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 여부와 함께 또 이런 481선 지켜주면서 또 방향을 위로 잡는지 봐야 되는 이런 또 종목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요 종목도 앞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또 한번 또 끼 있는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들 내려와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타이밍 좀 강조하면서 손절 잡고 볼 수 있는, 그렇지만 제가 동전주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꼭 대응되시는 분들 보시라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타이밍들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다음에 락앤락도 마찬가지예요. 락앤락도 얘는 거래가 좀 평소에 많지는 않은데 금요일날 좀 거래가 늘어서 그래요. 평소에 이제 뭐 5만 주, 7만 주 이렇게 있었던 종목이고, 앞서 고점 자리에서 한번 쉬면서 또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은 보였는데 거래량 때문에 좀 언급을 드리진 못했는데 그 자리를 넘어서면서 좀 방향을 위로 잡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자, 추세를 만들어 가는지 보려고 하는 종목이고요. 일성신약도 종가로 금요일날도 자리를 그때 고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방향을 위로 잡으면서 잘 마감을 했죠. 흐름 살펴봐야 되는 종목, 우리가 여기 눌림 타이밍부터 계속 관심권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테크노입니다. 자, 요때 이제 거래 306 돌파한 움직임에서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오는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엔 또 306 아래이기도 했고 좀 확인되는 위치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금요일날 장중에 306 421선 이런 자리를 올라오는 4,000원 이렇게 넘어서는 움직임에 이제 또 같이 있는 분들께는 드디어 좀 오늘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금요일날 종가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6% 상승을 하면서 앞서 고점 이런 4,300원 이런 부근까지 붙여놓으면서 마감을 했죠. 자, 다음 주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온다라면 한 번쯤은 이제 또 지난 앞세 고점 이런 자리를 한번 트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움직임 잘 보시면서 수급과 함께 또 방향을 위로 잡는지 잘 봐야 되는 이런 종목이고요. 또 유심히 오래 기다린 만큼 또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HMB 디자인 마찬가지 목요일날도 306 살려놓고 금요일날도 5%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자, 옵트론텍 저항인 306 돌파하고 목요일 금요일 거래 없이 도지로 잘 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잡는지 보고 있고요. GC셀 마찬가지 306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요일날 아랫글이 달면서 자리를 지켜줬고 금요일날 4.6%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여줬고요. 에이펙트도 306 올라서서 우선 장기 평선 자리에서 멈칫하고 있습니다. 좀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할 때 이 종목도 조금 더 확인되는 위치에서 보려고 하고 있고요. ABion도 306 자리 저항이었었고 돌파한 이후에 5일선 또 아래꼬리 달면서 밀리지 않고 있는 움직임, 그리고 내려오는 481선 돌파 여부 중요한 종목이고요. 포메탈 마찬가지 목요일 금요일 종가로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저항이었고 이제는 지지가 돼야 되는 306선입니다. 자, ABL 바이오
이 종목도 306 자리에서 슬쩍 만들어 놓더니 금요일날 거래가 늘면서 요 720선 481선 있는 28,000원 22,000원 요 자리 위에서 스타트를 하더니 7% 상승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또 좀 방향을 위로 좀 바로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하잉크 코리아 우리 306 지지되는 자리에서 움직임 금요일날 좀 쉬는 흐름이 나오죠. 아직 좀 거래가 크게 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되는 자리 또 이탈하지 않고 좀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보고 있는 이런 종목. 그다음에 네페스도 306 이탈하지 않으면 보고 있고요. 마크로젠도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 비중 많이 또 실었다가 여기서 또 깨지고 훅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는 손절 꼭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조금 더 방향을 위로 잡고 확인될 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DI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코나이 306 자리에서 살짝 고개를 드는 움직임이 보여지죠. 목요일 금요일 거래가 살짝 들면서 장기평선 올라오는 이런 종목, 그다음에 유니테스트도 살짝 고개를 들긴 했는데 이 종목도 조금 자리를 지켜주는지 여부와 함께 올라오면서 좀 방향을 잡을 때 조금 더 주더라도 얘도 여기서 살짝 올라오는 듯 했지만 또 훅 떨어지면은 좀 거래량 이런 부분이 확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런 종목들이 또 슬금슬금 우상향 천천히 만들어낼 수도 있기는 한데 우선 다음 주에 흐름 보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J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 306 자리를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래량 특이 없이 우선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DL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엔터프라이즈 이런 종목들도 보고는 있는데 우선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힘이 우선 보여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좀 지루한 움직임이 보여질 수 있어서 또 다음 주에 확인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큐브 엔터가 지난주 목요일날 상승을 하고 금요일날 종가로 붙여놨죠. 자, 여기서 다음 주 시가 움직임이 중요한 종목입니다. 자, 이제 306 위에서 시작을 하는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우린 PTS 마찬가지 또 밀리지 않고 있는 움직임에서 306 481선이 같이 있는 저항의 6,750원 돌파하는지 여부 봐야 되고요. 유일로보틱스도 저점 높여가면서 5% 상승으로 306짜리 25,000원 부근까지 붙여놓습니다. 이때도 306 종가로 안착하지 못하면서 흘러내렸는데 다음 주에도 확인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동양도 마찬가지 요 거래 때문에 계속 움직임은 보고 있고 저항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있죠. 또 이 종목도 장중에 한번 또 슈팅이 나오는지 싶어서 계속 움직임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SJ몰딩스도 저점 높여가면서 306 돌파하는 종목. 이때도 이제 계속 지지되는 움직임이 보여지다가 거래가 한번 나왔고 꼬셔놓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흘러내렸었던 종목인데 다시 그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아이진 움직임도 거래가 없이 지금 음봉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타이밍 나오는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YG 플러스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체크를 하면서 요 거래가 한 번은 좀 반등을 한번 나오게 하지 않을까. 스폴리텍도 같은 관점에서 계속 움직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ITM 반도체가 306 자리까지 돌파하는 또 강한 상승 움직임으로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우선 장기평선 돌파한 만큼 또 다음 주에 어떤 움직임 나오는지 봐야 되고 상신전자도 거래가 터지면서 또 강하게 올라섰고 1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장기평선 또 이런 720선, 121선 있는 이런 또 중요한 자리를 한 번에 좀 뚫어낸 만큼 움직임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퓨처캠도 마찬가지 306 자리를 종가로 안착하는 12% 넘는 상승으로 또 좋은 양봉 움직임과 함께 저항을 돌파했죠. 자, 다음 주에도 이제 이탈하지 않고 방향을 위로 잡는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목 그 306 자리의 패턴이 이제 뭐 제가 자꾸 경험치에서의 이 앞에도 딱 보이네요. 거래가 나오면서 306 터치하고 눌러놨지만 조금 더 확인되는 위치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또 기회를 잡았다라면 요때 이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런 종목이죠. 그러면 또 눌릴 때마다 여기서 다시 돌려준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계속 흘러내린다라면 시간이 꽤 걸려서 또 물려있는 기간이 있고 그러다가 손절을 하면 그때 또 튀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더 주더라도 확인되는 위치 요 종목 딱 지금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 복습 의미로 체크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TPC 글로벌도 306 종가로 안착은 못했지만 없던 거래가 생기면서 관심권에 둬야 되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이 종목도 슬금슬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또 신재생, 뭐 태양광 이런 종목들 움직임 잘 보시도록 하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121선 자리 기준에서 최근에 바닥에서 들어온 거래 때문에 흐름 계속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소 관련해서 S퓨얼셀이 목요일날 한번 슈팅을 줬죠. 윗골이 있지만 또 121선 자리에서, 자, 다음 주에 좀 방향성이 중요한 종목이고요. 자, 지금 뭐 이제 현대차의 또 수소 다음 내년에 이제 계속 뉴스가 좀 관련해서 나오긴 합니다. S퓨얼셀 우선 좀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온 만큼 다음 주에 방향을 어디로 잡는지 잘 봐야 되는 종목, 그다음에 이노메트리 거래 들어온 종목 밀리지 않고 있는 이런 흐름, SCM 생명과학도 없던 거래가 생기면서 한번 또 장대 양봉으로 지금 최근에 고점 자리를 넘어섰죠. 종가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 봐야 되는 종목과 함께 또 유틸렉스까지 마찬가지 또 중요한 121선 터치만 했다가 종가로 안착하는 13% 거래가 늘면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흐름 보시면서 다음 주 시가와 함께 흐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들 우선순위 잘 두시면서 매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연휴입니다. 잘 쉬시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럴 때 종목들 잘 골라서 또 이제 다음 주 준비하는 또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